네, 안녕하세요. 가맹종합지원센터 한승미 주임입니다. 8월이 끝나가고 올 여름도 마무리되면서 이번 금쪽 같은 내 가맹점 교육도 벌써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교육 시간에도 김동현 변호사님과 함께 끝까지 알찬 교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쪽 같은 내 가맹점 시즌3 또한 교육 수강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존과 같이 지식배움터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제휴기간 강의, 가맹점 사업자를 클릭하신 후 금쪽 같은 내 가맹점 시즌3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 후 수료증, 수료 확인 화면 등 수료 증빙 화면을 캡처하신 다음 네이버 폼 설문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 및 캡처하신 수료 증빙 화면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튜브 공식 채널인 조정원TV로 접속하신 다음 금쪽 같은 내 가맹점 시즌3를 수강하신 후 인상 깊은 강의 장면을 capture하신 다음 네이버 폼 설문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 및 캡처 화면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1과 2를 통합하여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기프티콘을 증정드릴 예정이니 이번 달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부당한 계약 종료에 대한 마지막 금쪽 솔루션을 제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후에는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애로 고충 상담과 상담 신청 방법, 그리고 상담 전 주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금쪽 솔루션은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솔루션 4건, 부당한 계약 종료 관련 솔루션 1건인데요. 각각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사연입니다. 회사원이 많은 오피스 지역에서 편의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적자를 보면서도 꼭 편의점 24시 영업을 유지해야 하는지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운영 점포가 꽤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A씨의 자세한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편의점이 오피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심야 시간 매출이 거의 없어요. 가맹본부도 이를 알고 있어서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적자가 누적되면 영업시간을 좀 변경해 주겠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몇 달간 적자가 너무 심해서 심야 시간 영업을 중단하고 싶다고 가맹본부에 요청하니 안 된다고만 하네요. 그렇다고 계속 제가 적자를 보면서 영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제가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변호사님, 이러한 사정이 있을 경우 A씨가 가맹사업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 사유로 심야 시간대, 즉 이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저조해서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를 하면 만약 그 요구한 날이 속한 달에 직전 이제 3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이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에 좀 응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가맹점 사업자가 9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고 근데 이제 그 직전 달인 3개월, 6월, 7월, 8월 동안 이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은 가맹본부가 그 영업시간 단축 요구에 좀 응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분식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B씨가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너무 좁게 설정해 주셨다며 문의를 주셨는데요. B씨께서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으니 이를 고려해 영업지역을 설정하겠다고 미리 말은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이후에 가맹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가맹본부가 미리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지역이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곧 주변에 새로운 가맹점이 들어와서 매출이 감소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B씨와 계약한 가맹본부에게 적용할 만한 가맹사업법이 있을까요?
네. BC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일단 현행 가맹사업법은 영업지역의 설정 의무만 좀 부과를 하고 있고 그 설정 뭐 기준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BC 경우처럼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좀 극단적으로 좁게 설정을 해서 가맹사업법이 이제 규정하는 영업지역 설정의 입법 취지 자체를 좀 해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가맹본부의 이런 행위를 그 불공정 거래 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제1항을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에게 이제 영업지역 설정을 하고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제 영업지역 설정 기준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이제 가맹본부의 그 부당한 좀 영업지역 설정 행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거래 행위로 본 판례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에 따라서 이 땡땡 화장품이 땡땡 화장품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영업지역 설정을 해주었는데요. 이때 이제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영업 상황과 뭐 지역적 특성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좀 편의적으로 좀 일률적으로 그 영업지역을 도보 30m 또는 뭐 100m 반경으로 설정을 해 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 영업지역 설정 행위에 대해서 그 법원이 그 영업지역 설정 행위 자체가 이제 가맹본부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좀 불이익을 제공한 불공정거래 행위다라고 좀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면 영업지역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좀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현저히 좀 부당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해한 유형으로서 금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쟁에서는 영업지역 설정 행위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 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싶지만 이유 있을 보복이 두려운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C씨가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C씨는 가맹본부가 툭하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족발 원재료 공급 중단을 들먹여서 그동안은 필요한 양보다 많이 발주하는 등 손해를 감수하였으나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고 후에 가맹본부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하시는데요. 변호사님, 이러한 상황에서 C씨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이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뭐 공정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서 뭐 상품 용역 공급이나 경영 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또는 뭐 가맹 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가맹본부가 이러한 행위를 해서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위 뭐 시정조치 또는 시정 권고나 가징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 그러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뭐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그 가맹본부 보복 행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가맹사업법 제12조의 5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이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을 통한 뭐 분쟁조정 신청 또는 뭐 공정위를 통한 공정위의 이제 서면 실태 및 각종 조사들에 대한 협조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가맹본부가 집행하였던 광고 행사와 관련하여 아무 정보도 알려주지 않아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이 궁금한 D씨가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가맹본부가 광고 행사를 한다며 부담금을 요구했었습니다.
광고를 열심히 해서 매출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담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이후 광고의 전체 부담금은 얼마나 받았고 이를 어떻게 집행하였는지가 궁금하여 가맹본부에 내역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네요. 부담금을 낸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서 여쭤봅니다. 이 정도는 제가 알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경우 D씨는 가맹본부의 광고 집행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의 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실시한 경우에 그 집행 내역을 이제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당한 계약 종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이 씨가 계약 해지 절차 없이 이러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며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영업을 하다가 가맹본부로부터 재료를 구매하지 않고 따로 사서 사용하는 이른바 자점 매입을 하여 계약사항을 한번 위반하셨다고 하시는데요. 현재 이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가맹본부로부터 한 차례 자점 매입을 한 적이 있으므로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된다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 이 씨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절차 없이 하루아침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건가요? 말씀 주신 그 사연만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그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어서 계약 위반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것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좀 별도 절차 없이 계약 해지 진행해서는 안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뭐 질문자님 사정과는 달리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좀 절차 없이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서 뭐 관련해서 경영 악화를 명목으로 지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던 가맹본부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좀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15개의 금쪽 솔루션을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을까요? 저희가 소개드린 15개의 문의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가맹점을 창업, 운영하시는 도중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애로 고충 상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가맹종합지원센터에는 가맹본부와 분쟁을 겪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 등에게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소분들이 직접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드리는 애로 고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에서는 그 분쟁 조정,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과 같은 그 분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애로 고충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으로 전화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표번호 1588-1400으로 전화하신 후 내선번호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또는 가맹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인 1855-1490으로 전화 주신 후 내선번호 5번을 누르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애로 고충 상담을 진행하시기 전 예비 상담자분들께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만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상담 전에 왜 가맹계약서를 먼저 읽어보는 것이 좋나요? 즉 가맹계약서가 이제 가맹계약의 가장 그 기초가 되는 사항이 좀 적혀 있는 서류여서 계약 주체, 뭐 계약 기간, 계약 당사자들 책임 권리 같은 내용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상담 전에 좀 읽어보시고 숙지를 하시고 오시면 또 원활한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제 상담 내용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미리 좀 확보하시면 좋은데요. 상담 진행하면서 실제로 그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행위 성이 좀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또 거기서 나아간 상담도 할 수 있고 추후 뭐 조정이나 공정위 신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요. 이런 거에는 뭐 가맹 계약서도 있을 수 있고 가맹 본부로부터 안내문이나 이런 문서도 해당이 되고요. 뭐 기타 뭐 문자 메시지나 전화 내용이나 뭐 사진 같은 것도 다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좀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 교육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던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일자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혹은 가맹금 입금 14일 전까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의 서류 제공 일자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주인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이제 가맹금을 좀 예치를 했는지, 예치 일자 및 예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인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과 관련해서 가맹본부가 이제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같은 걸 제공하고 14일 이후에 이제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또 가맹금을 지급받아야 될 텐데요. 그때라도 이제 직접 가맹금을 받을 수는 없고 별도 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은 가맹금을 예치 금융기관 통해서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것들을 좀 어긴 가맹본부가 있으니까 미리 좀 가맹금 예치를 했는지, 예치 일자, 예치 방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애로 고충상담점 준비사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금쪽 같은 내 가맹점 교육 시리즈도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번 교육도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고 가맹점을 운영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